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2016년이나 2017년쯤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지금의 정보를 가지고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먼저 하시겠어요? 뭐 일부의 분들은 비트코인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 같으면은 아마 아파트를 살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송파구 아파트가 한 6억 정도쯤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아까운 그런 아파트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2020년 11월 달에 2016년이나 2017년 때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디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이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소식인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두 가지 부동산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새로운 전세 대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송파구 30평대 아파트가 무려 6억에 나오는 그런 소식까지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 두 소식 중에서 아파트 분양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시 송파구 북일에 A1-5블럭하고 그리고 12블럭이 드디어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명칭은 5블록이 위례 포레샤인 17단지이고 12블록이 위례 포레샤인 15단지인데 아직 이게 입에 익지도 않고 그리고 헷갈리기도 하니까 그냥 5블록하고 12블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곳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좀 시끌시끌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가격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좀 월등하게 저렴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하고 이제 다른 유튜버가 하도 비아냥을 거렸기 때문일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평당 2,100에서 2,300 정도를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820만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북일의 A3-3 A블록이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남도, 강일도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양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크고 작은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월등히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이렇게 저렴하면은 이게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고 그게 부동산 열기를 올려서 결국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저렴한 분양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니면은 뭐 찬성을 제가 하더라도 공급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청약 광풍이 안 불게끔 한다는 그런 조건부로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뭐 어찌됐든 현재 정부의 추진 방향은 제 생각과는 다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논리 때문에 허그에서도 강하게 규제를 해서 원래도 시세의 60% 정도의 분양을 했었던 그런 아파트를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서 5%에서 한 10% 정도 더 낮추겠다라고 했으면은 공공은 당연히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해야 되는 게 뭐 맞는 건데 뭐 여태까지는 뭐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 이번에는 그 전과 다르게 공공이 민간보다 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확실한 건 당첨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박 로또가 되는 겁니다. 현재 송파 위례의 시세가 평당 4,500만원 정도쯤이 되는데 평당 1,800만원에 분양한다는 것은 무려 평당 2,700만원을 싸게 분양하는 거고 9억 정도의 차액을 볼 수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례 33평형 시세가 15억인데 9억의 차액을 보는 거면은 5분의 2만 내고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분양 일정은 특별공급 중 다자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1월 30일 월요일 그리고 노부모 부양하고 생애 최초가 12월 1일 화요일 이때 이제 양날에 이제 진행한다고 하며 일반 공급은 1순위 접수는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으로 넣으셔도 일반 공급으로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6일 수요일이며 계약은 3월 15일 월요일부터 3월 24일 수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5개월 정도 늦게 입주하여 5블록, 12블록 둘 다 2021년도 8월 달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자금 일정은 계약 시 20%를 내고 그리고 5월 14일 날에 중도금 20%를 내가지고 총 40%만큼의 현금이 좀 당장 필요합니다. 이곳의 당첨 커트라인은 한 얼마 정도쯤이 될까요? 그걸 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타입은 없어요. 서울 공공분양 중에서 가장 최근에 했었던 고덕강일 8단지하고 14단지를 보면은 인기 타입은 당해에서 2,190만원 정도 그리고 수도권에서 2,160만원 정도가 이제 하한선이었으며 비인기 타입은 1,770에서 1,860만원 정도쯤이 커트라인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비인기 타입은 없으니까 당연히 전부 좀 높은 그런 커트라인을 보이겠죠. 그래서 전부 2천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제 무지막지하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분양하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단지가 합쳐가지고 한 1700세대 정도를 분양을 하는데 이 중에 임대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 분양은 이 중에서 총 290세대 정도가 되고요. 자, 그럼 경쟁률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 비인기 타입이 없다는 점, 즉 소득하고 자산을 보지 않는 게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점하고, 그리고 세대수가 많아 경쟁률이 낮아지는 그런 요인이 서로 이제 충동을 하게 되는 건데, 참고로 바로 옆에 분양을 했었던 위례 A3-3A 안단테가 73세대 정도를 뽑는데 경기도 기준으로 2,100만원 정도가 됐으니까 일단은 요분들이 뭐 좀 깔아주는 게 있다 보니까 2,100만원 정도는 좀 무난히 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분들은 위례를 실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건데, 거기다가 납입금 수준이 높았었던 마곡 9단지가 2100에서 2260에 당첨이 됐었으니까 이 모든 것을 결국에 종합을 해보면은 서울의 커트라인은 2200에서 2300 수준, 수도권의 커트라인은 2300에서 2400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공급량이 있으니까 더 높아지기보다는 뭐 한 이 정도 수준쯤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커트라인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내부도 한번 어떠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블럭의 66타입부터 80타입까지는 몇 개의 특수한 구조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주방하고 침실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고, 남쪽으로 거실하고 안방 그리고 침실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가장 일반적인 구조이면서 서비스 면적도 이곳은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70타입 중에서는 A타입하고 B타입이 서비스 면적이 많은데, A타입은 침실 하나가, 그리고 B타입은 안방이 다른 타입에 비해서 넓습니다. 자녀가 한 명인 집이라면은 안방이 넓은 게, 그리고 자녀가 둘인 집이라면은 침실이 넓은 게 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두 타입은 서비스 면적이 많다 보니까 75타입하고 크기가 비슷할 정도인데, 다만 75타입과의 차이점이라면은 75타입은 거실이 확실히 넓어요. 요즘 집의 크기와 구조는 사실상 거실을 얼마나 근사하게 빼느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은 큰 차이가 없더라도 75타입을 들어가면은 확실히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모델하우스에서 혹시라도 이걸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 차이가 좀 확실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주방의 경우에도 70타입은 주방을 조금 침범하여 동선이 좀 답답해 보이는데, 75타입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단 1.5평의 차이인데 구조는 확실하게 75타입이 괜찮은 것 같네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70타입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5타입은 드레스룸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데 70타입은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드레스룸이 없는 건가 싶기는 한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있긴 하나 이게 작아서 안 적은 것 같기는 합니다. 75B타입은 코너 자리로 돼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침실이 동양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방이 남서 그리고 침실이 남동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차피 둘 다 남향이에요. 다만 침실하고 거실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분리된 느낌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복도로 잡아먹는 면적이 많아가지고 버려지는 공간도 많으나 그래도 서비스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은 75A 타입에 비해서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TV하고 소파 배치 등이 좀 애매할 수 있고 마통풍이 되지 않아 가지고 환기 등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0 타입은 그냥 75 타입에서 조금 더 큰 거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거실 사이즈도 똑같아 가지고 뭐 체감으로 느껴지는 건 전혀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4 타입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크면서 드레스룸이 확실하게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거실이 넓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를 거쳐 가지고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집들의 처음과 끝인 그 66타입하고 이 84타입을 비교하면은 그 크기가 꽤나 실감이 될 듯 합니다. 또한 이 84타입을 이 아파트 동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단지 내부가 아닌 외부하고 그리고 일부는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게끔 설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4 타입의 입지적인 단점으로는 트램 정류장하고 가까이에 붙어있는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서 배치가 됐다는 그런 점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2블록도 전체적인 구조는 좀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는 화장실의 구조 때문에 방의 출입구 등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5블록은 전체적으로 현관문 옆에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 방면에 12블록은 조금 돌아가거나 아니면 조금 걸어가야지 화장실이 나오도록 배치를 해놔서 배치 자체는 비슷한데 구조가 조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피 공간이 안방에만 있었던 5블록하고는 다르게 침실에다가 마련을 해놨고 드레스룸에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4 일부 타입과 84 일부 타입은 포베이로 해가지고 정말 구조를 잘 뺐어요. 특히 84 타입은 넓은 드레스룸하고 알파룸까지 겸비해서 사실상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따라가고 있죠. 자, 결국 5블럭이건 12블럭이건 구조는 괜찮게 나왔고 넓은 면적은 12블록이 훨씬 괜찮게 나왔다 정도로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위치하고 규모 때문에 택 1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저는 5블록을 선택을 하겠지만 12블록은 그 나름대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구조를 보기 전까지는 5블록이 어떻게 보면 압승이었다면은 구조를 보고 난 다음에는 12블록도 이 5블록이 갖지 못하는 일부의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5블록의 압승 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북일의 5블록하고 12블록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같이 알아봤는데 혹여나 이 이외에 입지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교통 또는 교육 같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 오늘은 내부적으로 알아봤죠. 이런 외부적인 요인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말풍선을 누르시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걸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